저는 오늘 크레 집사 여러분이 크레 밥 먹일 때 할 수 있는 5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모든 집사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크레가 다른 크레들보다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레들 밥 줄 때 따라야 할 중요한 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집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크레들이 싫어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도 엄청 건강한 식단까지는 못하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은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 크레 피딩할 때 해서는 안 될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크레들의 건강을 원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칼슘 과잉 실수. 초보 집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슈퍼푸드에 칼슘을 추가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 언급했는데요. 이상적인 칼슘과 인의 비율은 2대 1입니다. 칼슘이 과하거나 부족하면 모두 문제가 되죠. MBD를 초래할 수 있어요. 시판되는 슈퍼푸드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이상적인 칼슘과 인의 비율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슈퍼푸드를 급여할 때 추가로 칼슘제를 섞어 주면 칼슘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꼴이 돼요. 슈퍼푸드에는 추가 칼슘제 급여 금지. 여태까진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지금부터 조심하자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구독해 주시고 며칠 뒤에 취소하셔도 됩니다. 네, 진짜 취소해도 되니까 진짜 죽어도 구독 안 누르고 있던 분들 며칠 동안만 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과연 얼마나 늘어날지 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구독은 공짜입니다. 두 번째, 정반대의 실수, 칼슘 부족입니다. 귀뚜라미나 미럼을 줄 때 더스팅을 빼먹는 행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적인 칼슘과 인의 비율은 2대 1인데요. 하지만 생먹이에는 칼슘에 비해 인의 비율이 많습니다. 칼슘 더스팅을 안 하면 칼슘과 인의 비율 2대 1이 무너지고 결국 대사성 골질환, MBD 위험에 노출됩니다. 많이 줘도 문제고 적게 줘도 문제고 어렵죠? 귀뚜라미, 미럼, 누에 등 생먹이를 줄 땐 무조건 칼슘제를 묻히세요. 더스팅은 생먹이 급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세 번째, 억지로 먹이는 포스피딩. 세 번째 실수는 포스피딩, 즉 억지로 먹이는 행위입니다. 포스피딩은 보통 치료 목적으로 수의사의 지시하에 아픈 크레에게 행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죽겠다 싶을 때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보통 초보 집사분들은 먹이 반응 보고 싶어서 혹은 통통한 크레가 귀여워서 크레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주사기나 핀셋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분들이 계세요. 억지로 먹이를 밀어넣는 건 크레에게 최악의 실수입니다. 우리 목에는 밥이 넘어가는 길과 숨이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크레가 당황해서 숨구멍을 닫지 못할 때 밥을 강제로 넣어버리면 먹이가 숨구멍으로 잘못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흡인성 폐렴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숨 쉬는 곳에 밥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게다가 억지로 주사기를 넣다가 입안이나 목구멍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크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을 더더욱 먹기 싫어하게 됩니다. 크레가 거부하면 즉시 멈추세요. 조금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먹여서 잠깐 귀여워 보이게 만드는 것보다 크레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먹이 그릇 관리 실수, 위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이 그릇 및 찌꺼기 방치 실수인데요. 먹이 그릇을 닦지 않고 오래 두거나 바닥에 떨어진 찌꺼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남은 먹이는 습한 사육장 환경에서 곰팡이와 세균의 숙주가 됩니다. 크레가 그 주변을 오가면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악취도 나고요. 급여 후 그릇은 최대한 빨리 회수해서 깨끗하게 설거지해주세요. 사육장 내부에 여기저기 묻은 슈프도 잘 닦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 보관 및 준비 실수.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부주의가 크레에게 독이 된 밥을 먹이는 실수입니다. 바로 슈퍼푸드를 잘못 보관하거나 준비할 때 생기는 실수인데요. 슈퍼푸드를 개봉 후 상온에 방치하거나 이미 만든 슈퍼푸드를 냉장고에 며칠 동안 보관 후 다시 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슈퍼푸드가 산소와 접촉하면 가루 속의 지방 성분 등 유기물이 빠르게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슈퍼푸드는 물과 섞는 순간
부패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냉장고에 며칠 보관해도 미생물은 계속 번식하고 영양소는 변질되거든요. 슈퍼푸드는 보관과 준비가 생명입니다. 첫 번째, 개봉한 슈퍼푸드는 반드시 밀봉, 냉장 보관해서 산패를 늦추세요. 둘째, 급여할 때는 딱 하루 먹을 양만 만들어서 주시고 남은 건 미련 없이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크레 주고 남은 건 귀뚜라미 먹이로 주기도 해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나 크레가 상한 슈퍼푸드를 먹고 탈이 난다면 크레의 건강이 훨씬 더 아깝습니다. 저는 오늘 사육장 세팅할 때 초보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실수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경 안 썼던 사육장 세팅 때문에 크레들이 사육장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제가 평소에 자주 썼던 이걸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잘못하고 있었던 크레 사육장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보 집사님들 90%는 절대 모르는 핵심 내용을 공개할게요. 어차피 무료잖아요. 속는 셈 치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크레에게 치명적일까요? 첫 번째, 부적절한 사육장 위치. 사육장 위치 선정 실수입니다. 그중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속적인 진동원 근처에서 키우는 건데요. 최근 메릴랜드 대학의 생물학자들이 실시한 이 연구에 따르면 도마뱀 부치는 소낭을 통해 50에서 200Hz 범위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대요. 소낭이 어쩌고 위어가 어쩌고 하는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그거 몰라도 되잖아요. 그거 다 생략하고 쉽게 말해볼게요. 크레 같은 도마뱀 부치는 진동으로 주위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진동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 민감성은 우리가 시야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발자국 진동이나 가전제품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크레를 스피커역, 냉장고나 세탁기 근처 등 진동이 많은 곳 주위에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층간소음이 심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잠을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짜증이 나고. 층간소음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듯이 크레도 진동이 많은 곳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동이 덜 느껴질 만한 공간에 크레 사육장을 놓아보세요. 크레의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질 거예요. 이것도 집사님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두 번째,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사육장 배치, 보일러가 켜진 바닥이나 창가 등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사육장을 두는 걸 말합니다. 크레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변온동물이에요. 크레의 최적 사육 온도는 보수적으로 말했을 때 24도에서 26도 범위예요. 최적이에요, 최적. 이 범위를 벗어나는 급격한 온도 변화나 부분적인 과열은 치명적입니다. 이런 크레를 보일러가 켜진 바닥이나 일일 온도 변화폭이 큰 방문, 창문 옆에 두는 건 크레에게 정말 고난일 수 있어요. 왜 우리도 너무 더워도 피곤하고 환절기 일교차가 심해도 피곤해지잖아요. 혹시 사육장을 이런 곳에 배치한 크롱이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첫 번째, 거리 확보를 하세요. 사육장과 벽 사이에 최소 5cm, 진짜 최소 5cm예요. 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바닥 난방의 영향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온도 안정성이 좋은 곳에 사육장을 놓으세요. 온도 변화가 적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으며 에어컨, 난방기구의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공간에 크레 사육장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세 번째, 부적절한 사육장 높이. 이 이야기는 집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어쩌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요. 세 번째는 사육장 높이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제가 크레를 처음 키우기 시작했을 때 크레는 나무 위에서 살지 않나 싶어 높은 사육장일수록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성체용으로 과도하게 높은 사육장을 선택하거나 베이비에게 불필요하게 높은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는 크레에게 좋은 환경이 아닌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잠시 핵심은 높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높은 벽에서 크레가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크레가 수직으로 벽에 매달려 있을 때 꼬리를 구부리거나 꺾여 있는 자세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잠깐 이러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문제는 얘들이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있기도 한다는 거죠. 이 상태로 오래 매달려 자면 결국 중력 때문에 꼬리가 아래로 꺾이면서 플로피테일 증후군 FTS가 올 수 있습니다. FTS는 산란을 방해하고 골반 전체에 기형을 유발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특히 암컷의 경우 뱃속의 알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명심하세요. 크레는 사육이동 외에도 몸을 수평으로 뉘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수입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사육장보다는 적정 높이의 가로폭과 깊이가 충분한 사육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가 기댈 수 있는 수평 구조물을 빽빽하게 채워주는 것도 FTS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육장의 적정 높이부터 시작해서 F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영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주목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 부적절한 사육장 투명도. 네 번째는 사육장 투명도에 대한 실수입니다. 크롱이 여러분들은 관상용으로는 만족하시겠지만 크레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입니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 사육장을 아무런 백스크린 없이 개방된 거실에 두는 경우입니다. 크레는 야생의 본능으로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가 올 수 있다고 늘 경계하는데요. 몸을 숨길 공간이 없으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죠. 여러분, 혹시 크레가 바닥 밑을 파고들거나 몸을 숨길 공간을 찾아 구석에 웅크리는 모습을 보신 적 없나요? 이건 크레가 나는 지금 내 몸을 숨기고 싶다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크레에게는 반드시 안정감을 느낄 공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사육장에 3면은 백스크린이나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크레의 불안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저부터도 불투명한 사육장에 안 키운대요 뭘. 불투명하면 크레 관찰도 어렵고. 투명한 사육장에서 사육하신다면 은신처나 구조물을 더 많이, 더 빽빽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내부에 복잡하고 빽빽한 구조물을 넣어서 내가 숨을 곳이 많다고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또 그러면 사육장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청소할 게 많아지면 미루게 되고 냄새나게 되고. 저 같은 경우 베이비에게는 최소한 계란판 은신처를 제공하고 성체 크기가 되면 성별에 관계없이 습식 은신처를 반드시 넣어줍니다. 최소한의 숨을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습도 유지와 탈피 보전 방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은신처나 백업 같은 구조물들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크레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존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5번째, 크레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구조물. 첫째, 마감 처리가 안 된 날카로운 구조물입니다. 날카롭고 거친 구조물은 크레의 연약한 피부에 상처를 입힙니다. 따라서 구조물 표면을 직접 만져보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모든 3D 프린팅 제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마감 상태가 불안전한 제품도 종종 있기 때문에 사용 전 사포 등으로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위생관리가 어려운 구조물입니다. 색소가 빠지는 인조 나뭇잎이나 물이 고이기 쉬운 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분무를 해주면 이런 구조물들에 물이 고여있게 되는데요. 이 물에 색소가 빠져나오고 이걸 크레가 마신다면? 생각하기도 싫네요. 또 물이 고이는 환경은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최적의 온상이 됩니다. 이런 균들은 크레에게 피부병이나 치명적인 호흡기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크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색소 노출 위험이 없고 물 빠짐이 좋은 구조물을 사용해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죠? 부적절한 사육장 위치부터 진동 문제, 온도 변화, 그리고 크레의 건강을 위협하는 FTS와 관련된 사육장 높이 문제, 마지막으로 사육장 투명도와 위험한 구조물들까지 초보 집사님들이 모르고 계셨던 치명적인 실수 5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팁 중에 가장 공감 가는 건 어떤? 초보 집사님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겨울이라는 답에 부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낮은 온도죠. 우리 초보 크롱이 여러분들에게 낮은 온도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겨울이 되면 크레들이 밥도 안 먹기도 하고 탈피를 평소보다 못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이며 크롱이 여러분들을 걱정시키게 됩니다. 특히 몇 마리만 키우는 분들은 보일러를 켜기도 애매하니까 이런 피해에 매일같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겨울이 오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크레 관리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초보 집사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바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더 유용하실 거예요. 이 5가지 실수만 알아두시면 날이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져도 우리 크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밥 안 먹는다고 거식으로 오해하는 실수. 우리 크레가 밥을 안 먹어요. 거식인가요? 병원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무조건 거식은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크레의 장기도 활동성을 늦춥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크레는 주변 온도가 떨어졌을 때
활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밥을 덜 먹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심지어 배변 주기도 이전보다 길어질 거예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식욕 저하를 병적인 거식이 아닌 대사속도 저하에 따른 필요 열량 감소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픈 건지 겨울이라 그런지 어떻게 아나요? 밥을 덜 먹어도 체중이 줄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겨울을 준비하는 정상적인 몸의 변화일 뿐입니다. 억지로 먹일 필요 없어요.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은 1, 2주에 한 번 체중을 재주세요. 밥을 안 먹는데 몸무게가 유지된다?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이 있을 때만 난방하는 실수. 낮에는 따뜻해요. 집에 사람이 있을 때만 따뜻하게 해줘도 괜찮겠죠?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낮이냐 밤이냐 사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크레가 사는 사육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낮이어도 보일러를 끄는 순간 온도는 급락하며 20도씨 근처까지 또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준 이하로 온도가 낮아지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하루의 온도 변화 폭이 큰 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쇼크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집에 없는 동안에도 크레방의 최저 온도가 최소 2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일러 설정이나 보조 난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 이어나갈게요. 세 번째, 온도 잡으려 환기를 차단하는 실수. 난방 효율 때문에 방의 모든 틈을 막고 환기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따뜻하게 유지하려고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은 따뜻하지만 그 안에서는 크레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독성가스가 쌓입니다. 갇힌 습기와 독성가스는 곰팡이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요. 온도는 완벽해도 공기질 때문에 크레가 병들 수 있어요. 케이지는 환기구가 많을수록 좋고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강제 환기를 시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부분 난방에 의존하는 실수. 난방비 아끼려고 방 온도는 그대로 두고 전기장판 하나만 썼어요. 크레는 직접적인 열원보다는 복사열, 즉 공기 중 온도로 체온을 조절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제일 좋지만 상황이 그게 안 되는 집사님들 많잖아요. 온풍기에 가습기, 서큘레이터 조합도 좋은데요. 진짜 몇 마리 안 키우시는 분들은 파티션 히터를 적절하게 거리를 두어 공기 중 온도를 유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크레가 있는 공간의 공기 온도는 최소 22도에서 23도 이상, 사실 24도에서 26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온도만 신경 쓰고 습도를 놓치는 실수. 난방으로 온도는 완벽하게 맞췄는데 우리 크레는 탈피를 잘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안 그래도 건조한 겨울, 온도를 올리면 실내 공기 자체가 엄청 건조해집니다. 문제는 초보 집사님들은 난방 전후 똑같이 분무만 한다는 건데요. 난방열로 인해 수분은 금방 증발하고 케이지 내 습도는 30% 이하로 급락합니다. 온도 관리에 성공했다면 이제 분무 횟수를 더 늘리거나 가습기를 켜주는 등 습도 관리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겨울철 습도 관리법은 바로 다음 컨텐츠에서 다룰 테니 기대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 주제를 다루면서 책임감이라는 감정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하는 변온 동물입니다. 즉, 이 친구들의 생존은 오로지 우리의 관리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혹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이 고통받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크레가 행복하길 바라며 그렇기에 이 기본적인 온도 관리만큼은 타협 없이 안전하게 최소 22도 이상, 이왕이면 24도에서 26도 정도를 유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초보 집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실수 5가지를 통해 겨울철 온도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온도 목표. 방 전체 공기를 최소 22도 이상, 이왕이면 24도에서 26도 사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난방 원칙. 직접적인 열원을 사육장에 맞대어 온도를 관리하는 것보다 공기 온도를 내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날이 추워지면 애들이 밥 먹는 양이나 빈도가 훅 떨어질 거예요. 2주 정도에 한 번 체중을 재주어 우리 크레가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해주세요. 크레를 잘 키우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크레들이 잘 걸리는 병, 증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겨울만 되면 탈피부전이나 탈수로 고민하는 크레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건조하기 때문인데요. 습도 관리를 잘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는 초보 집사, 크롱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초보 집사님들은 크레를 어떤 환경에 키우고
계신가요? 아마도 몇 마리 안 키우다 보니까 가습기 켜기는 애매하고 대신 분무를 열심히 해주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습기와 분무 이외에도 습도를 장시간 효과적으로 유지해줄 수 있는 꿀팁들, 그리고 분무 시에도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을 넘어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분무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그 핵심 노하우까지 쏙쏙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레가 올겨울 촉촉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분무량과 횟수 조절. 에이, 분무 더 해주라는 이런 뻔한 얘기 들으려고 이 영상 보는 줄 아세요? 자,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다른 분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는 횟수보다 젖고 마르는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분무 기준으로 8시간에서 12시간 뒤에는 완전히 말라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분무했는데 3, 4시간 뒤에 이미 바싹 말랐다면 분무량을 늘리거나 하루 2번 분무해 주셔야 해요. 크레가 습도가 중요하다 해서 하루 종일 젖은 상태로 있게 두면 오히려 습도로 인한 피부 질환이나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고 마르고를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 실수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이 되면 어떡하지? 겨울에는 의외로 이 과습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까지 경험해보신 토보 집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과습과 곰팡이를 싹 잡고 사육장 냄새까지 싹 다 없애주는 신박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크레살롱 해치박스인데요. 내가 만들어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닌데 참 답답하네요. 일단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관리 방법에 집중할게요. 다시 두 번째, 습식 은신처. 사실 베이비부터 성체까지 가리지 않고 도움이 됩니다. 저는 준성체 사이즈 정도 되면 암수 구분 없이 습식 은신처를 넣어줘요. 은신처 내부에 젖은 수태를 넣어두면 크레가 가장 건조할 때 스스로 들어가 수분을 보충하는 피난처가 됩니다. 세 번째, 물그릇 및 급수기. 최소한의 탈수를 막아주는 장치예요. 급수기나 물그릇을 사용하면 크레가 필요할 때 물을 마시고 내서 넣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물을 버리고 채우는 번거로움 때문에 물그릇을 쓰거든요. 몇 마리 안 키우시는 분들은 급수기도 참 좋은 선택입니다. 물그릇 물은 매일 갈아주는 것이 위생의 기본이에요. 네 번째, 가습기 활용. 다들 알고 계신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크레가 사는 방 전체 습도를 하루 종일 50%에서 70% 사이로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습기 켜면 분무 안 해줘도 되나요? 사실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가습기를 이번 컨텐츠에 넣은 건데요. 정답부터 말하면 가습기를 켜줘도 분무를 꼭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크레는 벽면에 맺힌 물방울을 핥아 마시는데요. 분무는 단순히 습도를 조절하는 걸 넘어 우리 크레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습기로 사육장 주변의 공기 습도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분무를 해줘서 크레가 마실 신선한 물방울을 벽에 오래 남겨주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우리 크레는 탈수 걱정 없이 촉촉하게 지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왕이면 저녁 분무. 사실 2번 분무해주고 습도 조절 잘 챙겨주면 분무를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상관없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완벽하게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만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크레는 야행성임을 기억하세요. 가장 활동적인 밤 시간 또는 불 끄기 직전에 분무를 해주면 물방울이 채 마르기 전에 크레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줘도 이 시간대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 건습 밸런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도 관리의 완성은 이겁니다. 분무는 벽면에 자주 충분히 해주시되 사육장 내부가 항상 축축해서는 안 돼요. 하루 2회 분무 기준, 분무 후 3, 4시간 뒤에는 사육장의 물기가 바싹 마르는 건조한 시간을 번갈아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젖은 상태와 마른 상태를 번갈아 가지라는 것이 말이 쉽지. 그렇죠. 습도 관리를 위해 분무를 늘리는 순간 바닥이 축축해지고 축축함은 곧 곰팡이, 똥과 섞이면 지독한 악취로 이어집니다. 겨울철 사육 환경 개선을 도와줄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규조토 탈취 어부제 크레살롱 해치박스입니다. 습식 은신처나 물그릇을 두고 분무를 잘 해주시되 크레살롱 해치박스를 사육 환경 곳곳에 두면 혹시 모를 과습에 의한 곰팡이나 악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규조토는 뛰어난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습 및 탈취 기능이 좋습니다. 일반 석고방향제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크레살롱 해치박스 기능을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제습 기능. 자체 실험 결과 오기철 높은 습도 73%를 54% 정도까지 떨어뜨려줬습니다. 제습 기능이 좋으니까 겨울철 크레 사육장 근처에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제안드린 습식은 신처나 물그릇을 놓아주시고 때 되면 분무해주시면서 혹시 모를 과습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항곰팡이 기능. 규조2는 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시키는 특성이 있어 습기를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곰팡이와 물때의 발생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줍니다. 세 번째, 탈취 기능.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신 기능이죠. 규조2의 미세한 구멍들이 크레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의 악취 분자를 흡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냄새를 약 75%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줘요. 네 번째, 후기 검증. 탈취 기능이나 제습 기능은 사실 눈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렵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네이버 블로그나 파사모에 크레살롱 햇집박스를 검색해보시면 구매 후기가 많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레살롱 햇집박스가 지금 한정 수량 공동구매 형태로 판매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물량을 많이 생산하고 싶지만 공정상 수작업이 많아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죄송하게도 1차, 2차 공동구매 진행했을 때도 1시간도 안 돼서 전량 품절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진짜 감사하면서도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더라고요. 양산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다음 공동구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연락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크레살롱을 친구 추가해주세요. 자, 오늘은 겨울철 크레 습도 관리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분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습식은 신청, 물그릇과 급수기, 그리고 가습기까지 겨울철 크레 사육장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방법들과 함께라면 겨울철 자주 일어나는 탈피 부정과 탈수 전혀 무섭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엔 초보 집사님들이 흔하게 하는 다양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크레 사육의 동반자 크레 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